티롤리안에선 안전지역, 위험지역 있죠. 그래서 지역별로 해서 굉장히 단순화해서 이렇게 조금 지금 대장님들이나 강사님들이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 그 매끄럽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봐서 그 뭔가 인용하고 응용하는 거는 약간 배제시키고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틀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쪽이 지금 안전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저쪽에 지금 상단에 렉스 리프트 매듭을 지금 해놨어요. 이쪽에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그 벤치 옆에 그래서 거기가 지금 위험지역으로 지금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로프를 어디로 넘겨줘야 돼요? 모든 장비가 지금 안전지역에 가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티롤리안에는 엄청난 장비가 들어가는데 안전지역에서 쓸 것과 위험지역에서 쓸 장비들이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겠죠. 근데 그냥 무작정 뭐 이렇게 투입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수선해지겠죠. 그래서 일단 티롤리안은 리더가 선정이 되고 그 리더가 위험지역으로 넘어갈 때온 또 안전지역에서 시스템을 정비할 때온 또 요 구조자를 케어할 때온 이렇게 해서 리더가 선정을 해주면 그에 따라서 대원들이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일단 위험지역에는 요 구조자가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요 구조자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구조대원들이 모든 것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구조대원 한 명이 진입해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드로우 라인을 던져가지고 로프 트랙 라인을 넘겨줄 거예요. 그러게 이제 드로우 라인에 우리가 이제 메모지를 뭐 해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이제 아주 위급한 상황일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위험해지는 상황일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기본적인 룰은 요 구조자한테 도움을 받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조대원이 넘어간 상태 넘어가면 이쪽에서는 이제 다른 장비를 준비를 하고 구조대원은 기본적인 장비를 위험지역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드로우 라인인데 한번 해보세요. 견인 라인이라고 하고 드로우 라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도 있는 걸로.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드로우 라인을 저기 반대편에 있는 위험지역으로 던져줍니다. 포인트 정하겠습니다. 자, 짧은 거리일 때는 두 줄, 너무 길고 무게가 많이 나간다 할 때는 한 줄씩 넘깁니다. 어떤 대원, 저희가 적어도 몇 명 이상 투입이 됩니까? 티롤리안에서는 4~5명이죠. 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라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할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티롤리안 할 때 한 번도 지금 드로우 라인으로 해서 교육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경시대 우리 경진대 때 한 번 했었죠. 생각나신가요? 안 하셨나? 아 이거 됐어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설명 바로 하겠습니다. 드로우 라인은 이 모든 시스템이 끝날 때까지 양쪽에 걸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제 해수가 아니고 이 설치가 될 때까지만 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줄이 넘어가면 안전지역에서는 당김 시스템을 설치를 할 거고요. 자, 위험지역이 먼저 당김 시스템을 하기 전에 고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를 자르고 자, 위험지역을 설명하고 나서 이쪽으로 오세요. 위험지역에서 우리가 텐션 메시지라고도 하고 이제 그거는 6번 감아서 그냥 이렇게 카라비너를 걸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설치할 거는 하이스트렝스 타이어 오프라고 해서 4번 감아서 옥매듭을 하고 한 바퀴 돌려서 고리팔자 매듭을 걸어주는 걸로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두 줄이 오면 이 두 줄을 같이 감아도 되고 따로따로 한 줄씩 감아도 됩니다. 그런데 두 줄을 같이 감더라도 매듭은 각각 해야 되고요. 두 줄을 감을 때는 우리가 그 이동 장치의 도루래에 따라서 두 줄을 감아도 되고 또는 한 줄씩 따로 감아도 됩니다. 네. 우리 트윈 있지. 네. 한 줄씩 감는 걸로 할 때 우리가 지금 스피드를 많이 하니까. 자, 근데 스트렝스 타이어 오프는 아까 4바퀴 돌리고 감는다고 했죠. 자, 나무 둘레에 따라서 뭐 3바퀴를 해도 되지만 기본은 4바퀴를 돌려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나무는 지름 자체가 그냥 쉽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름드리 나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기본 반지름 돼서 이거를 접어서 원지름을 한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매듭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돌려야 되죠. 그래서 5바퀴 반 정도를 생각하시면 기본적인 거의 길이가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따가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면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저기에서 이제 당김 장치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위험지역은 그러면 가만히 있냐? 위험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설치하고 바로 백타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정중앙에 오기 가장 편한 건 한 줄 당기고 한 줄 당기면 조절해서 이걸 중앙으로 오게 하기 쉬워요. 자, 이 각은 중간에 오게 하고 우리가 카라비너 개폐구 위치인데 개폐구는 가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력 방향 또 힘 받는 방향. 그러면 개폐구 위치랑 잠금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겠죠? 중력 방향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땅으로 가야 되죠. 힘 받는 방향, 내가 당길 방향으로 개폐구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잠금 카라비너는 잠궈주지 않으면 제대로 강도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잠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지금 백타이 위치예요. 여기에서 이 합보물 자체가 위험해졌을 때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이 백타이 위치를 우리가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우리가 얘를 백타이로 쓰겠다는 게 아니고 얘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러겠어요? 위에서 제가 당겨주기 때문에 얘는 훨씬 원활히 뽑히죠. 그래서 항상 백타이는 가장 아래쪽으로 뿌리에 가까운 쪽으로 해서 저기서 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쟤를. 그래서 같이 힘을 받을 수 있게 항상 이렇게 백타이 위치는 아래쪽으로 향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지금 백타이 여기는 지금 메인 로프 우리 트랙 라인이 지금 이렇게 설치됐죠. 지금 각도를 보면 15도 이내입니까 이상입니까? 그죠? 우리가 15도 이내일 때는 백타이를 하나만 설치합니다. 그런데 15도 이상 이제 이내라고 하더라도 물론 합보물이 부실하고 지리상의 위치가 조금 불안하다, 집안이 좀 약한 것 같다 하면 백타이는 해줘야 되겠죠. 근데 15도 이상일 때는 백타이를 2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몇 개를 해야 될까요? 2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백타이 위치도 그렇고 또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한 포인트만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험 지역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저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우리도 좀 세계적으로 또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도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트랙 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트랙 라인이에요. 자, 예전에는 이 트랙 라인을 가지고 당김을 바로 설치했어요. 그것을 직접 당김 장치라고 했는데, 당김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직접 당기지 않고 간접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에다가 주말을 쓰기도 하고 뭐 다른 이 고정으로 당겨주는 장치들을 썼는데 지금은 이중 프로직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간접 당김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2대1 균등 도르래 시스템이 됐어요. 지금 제가 도르래를 여기다가 하나를 더 설치한 이유는 그냥 방향만 바꾼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까 2대1 균등 도르래 시스템에서 6대1로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6대1 균등 도르래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6대1 배력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래서 6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6으로 나누면 몇이 나옵니까? 11을 2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이 됐을 때는 두 사람이 그냥 손의 힘으로만 막 몸을 써서 당기는 게 아니고 손의 힘으로만 가볍게 당겨서 두 사람이 당겨서 설치를 하면 자, 뭐가 나오냐면 이 트랙 라인의 각도가 완전 각도가 나옵니다. 그 각도는 155도를 넘지 않는 각도예요. 그냥 이렇게 당겨놓고 이게 되면 이제 트랙 라인 설치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태그라인. 자,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여기에다가 카라비너를 걸어서 행거 대신 이렇게 만들어줬죠. 뭘 만들면서요? 뭘 만들면서 해줬어요? 여기다가 나비 매듭을 하든지 옥 매듭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카라비너로 이렇게 걸어줬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행거가 보니까 여기 우리 구조대는 없더라고요. 카라비너 하나. 지금 여기 저희가 행거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협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행거 그냥 하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예전처럼 매듭을 하지 않고 행거를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가는 줄로 하면 이 줄을 이렇게 쪼여버려가지고 이게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할 때 약간 느슨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한 8m 정도 간격, 물론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밑에가 화학물이나 위험물질이 뭐 흐른다. 이게 절대 로프가 닿으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촘촘하게. 또는 뭐 아주 그냥 허허 벌판이어서 걸릴 게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되겠지만 처짐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8m 정도 간격에 하나씩 해서 같이 이렇게 보내주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거든. 이거 알기도 했어. 창피하게 땡겨놨어. 저쪽에 그거 됐으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아까 제가 말했죠. 로프를 두 줄, 제가 이렇게 트윈을 가지고 있다면 로프를 바로 두 줄 당겨서 두 줄 당기면 바로 두 줄 감아가지고 대신 매듭만 따로따로 설치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트윈을 쓸 때는 이렇게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리깅 플레이트를 쓸 때 그전에는 그냥 하나 걸고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걸리는 하중에 따라서 리깅 플레이트는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3600 36KN이죠. 그래서 3600을 견디는데 우리 보통 카라비너는 강도가 몇이에요? 맞지 않죠? 안 맞죠? 그래서 리깅 플레이트를 쓸 때는 꼭 잠금 카라비너를 2개 같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 끝나고 나서 그러면 마지막 해수 하는 것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다 오시겠어요? 이쪽으로? 더블이나 좀 이따 두개 사용한다는 거죠. 아니. 좀 이따 질문. 자, 한번 이야기 듣고 이제 일단 우리가 작년에 우리 경진대회 할 때 이 트롤리안 브릿지 우리 강원이 1등했죠. 그때 몇 분 걸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트롤리안 이 브릿지 완전히 설치해서 구조대 요 구조자 한 명 구조해갖고 해체하는 것까지 몇 분 걸린지 혹시 아십니까? 8분 29분 좀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드로라인 던지고 로프 두 줄 가고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구조대원 넘어가서 밑에 태그라인 2개 걸리고 그 다음에 들것 넘어가서 환자 하나 짚고 다시 들것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환자 내리고 그 다음에 장배 해체해서 로프 해소까지. 예. 그래서 30분이 안 걸렸습니다.